뭔가 웅장하고 비장한 스타트 말고 지금 좀 편안하게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들 이제 수능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다들 각자의 고민들, 불안들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습 상담을 매일 봅니다. 그러면 비슷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올라와. 그리고 최근 학습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을 어떻게 쓸 거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지금 질문하고 있는 학습 상담의 글 내용들 대표적인 6개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 저 수학 공부 안 해요. 이 영상 동안. 네, 수학 공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 지금 며칠 안 남았으니까 공부 쭉 이어나가세요. 근데 자, 지금 저랑 같이 그래도 좀 이 마음에 방법을 찾고 싶은 학생들은 지금 빨리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음료수 하나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자, 좀 편하게 긴장 좀 풀고 편하게 음료수 먹으면서 좋아하는 주스든 뭐든 차든 한 잔 같이 마시면서 같이 이야기 좀 한번 나눠봅시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거의 요런 종류의 영상들을 찍을 때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늦었나요? 사실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스스로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남들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그래서 학습 상담 보면 남들보다 늦어서 불안해요. 세제시 하고 있는데 늦었을까요? 미친 개념 하고 있는데 늦었을까요? 기치로 하고 있는데 늦었을까요? 엔티켓 하고 있는데 늦었을까요? 등등등등 다 결국 엔딩의 워딩이 똑같아. 늦었을까요? 사실 이 질문 자체를 왜 하는 걸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 답이 듣고 싶어서일 수도 있어. 자, 올라온 대표적인 이 학생 김별표민 학생, 이게 맞을까요? 미루다가 이제 막 세제시 시작한 현역 수험생입니다. 이젠 진짜 늦었다는 걸 알아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저만 세제시 하고 있으니까 자존감이 낮아져서요. 혹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있을까요? 열심히 하고 싶어도 늦은 것 같아서 자꾸 망설여져요. 세제시 끝낸 뒤에 커리도 알려주세요. 7모 5등급 나왔고 선택은 확통입니다. 수능 때 최소 3등급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이 학생은 그 이후 커리는 제가 직접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이런 질문들 받으면 항상 똑같이 대답해요. 이미 늦었어. 늦었으면 뭐 어때? 자, 수능을 완전히 공부를 완성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 있어요. 전국에 한 명. 그 누군지 몰라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그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한 명 제외한 나머지 수십만의 수험생들은 다 미완성이야. 그리고 그 한 명 우리 아니에요. 네. 그러면 자, 모두 다 미완인 상태에서 수능 들어갑니다. 그 누구도 완벽한 상태에서 수능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얘들아. 그러면 지금 이 늦었어, 안 늦었어 이런 상대적인 불안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학생 이미 진짜 늦었다는 걸 알아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돼요. 거기에다가 갑자기 다시 뒤집죠. 자존감이 낮아지고 늦은 것 같아서 자꾸 망설여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늦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려고 해도 늦은 것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수능이라는 게 완벽하게 해서 수능을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무도 없어요, 얘들아. 아까 한 명이라고 했는데 그 한 명도 사실 없어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약간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아니면 팔굽혀펴기 10개 이것처럼 딱 달성할 수 있는 목표 자체가 아니잖아. 수능 공부라는 게. 그치? 모두 다 미완의 상태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완벽에서부터 이만큼의 거리에 집중해야 되는 건가? 물론 더 잘하고 싶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쨌건 결과를 내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잘하고 싶어서 이 마음이 드는 것도 이해해요. 근데 자, 이 생각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으면 뭐 어때? 그치?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핸드폰 바탕화면에 해둔 건데요. 아예 직접 보여드릴까요? 제가 핸드폰 킬 때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공자의 말이에요. 기운을 재산처럼 여겨라. 쓸데없는 감정, 뭔가 의미 없는 것들에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라. 말을 아끼고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중요한 것에 집중해라. 지치게 되는 원인들은 대부분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다. 자, 이게 저 기운을 재산처럼 여겨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 100만 원으로 지금 뭔가를 해야 돼. 지금 수중에 100만 원 되게 큰 것 같은데요. 지금 부모님 집에 살고 있는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100만 원 큽니다. 근데 홀홀 단신으로 세상에 나왔다고 생각해봐. 이 100만 원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밥도 먹고요. 어딘가 잠도 자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러면 100만 원의 전 재산을 가지고 이 세상에 홀홀 단신으로 있다면 10,000원 한 장, 20,000원 한 장이 되게 아까울 거야. 자, 수능까지 이제 한 100일 정도 남았죠. 요 영상 보고 있는 학생들 100일보다 더 적게 남았을 겁니다. 내가 온 세상에 홀홀 단신이고 딱 100만 원의 전 재산이 있다면 진짜 10,000원, 20,000원 쓰는 것에 진짜 소중하게 쓰고요. 당장 그 다음을 생각하면서 쓸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 그 기운이 여러분들의 재산인 것처럼 여기래요.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늦었나요? 라는 이 질문, 늦었으니까 열심히 안 되는 것 같아요. 늦었으니까 열심히 하고 싶어도 늦은 것 같아서 자꾸 망설여져요. 이거 자체가 뭐야? 진짜 소중한 나의 이 재산을 이상한 데다가 호로록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운은 지금 공부하시려면 진짜 그 공부에 쏟아야 돼. 여러분들의 기운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빨리는 것도 있죠. 막 걱정하는 것들.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SNS, 유튜브, 쓸데없는 스마트폰 중독이라던가 여러분들을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몇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 쓰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잘하고 싶어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기운은 어디다 써야 돼? 공부에다 써야 돼. 그러면 지금 의미 없는 이 걱정과 이 불안함에 여러분들의 전 재산을 다 날리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지. 그래서 결론, 늦었어요. 늦었으면 뭐 어때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뭐라도 하면 되잖아요. 진짜 늦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질문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모두 다 미완입니다. 완벽한 상태로 수능에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 자,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에 이 성패는 어디서 와야 돼? 진짜 내가 이 기운을,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공부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방해되는 생각들, 방해되는 것들은 그냥 모두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기운을 다 흘러나가게끔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 수능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해 드릴게요. 모두 다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니에요. 운전면허 시험처럼 어떤 특정 점수가 있어서 그 점수를 무조건 넘어가야지 운전을 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이 나오고 그런 시험 아닙니다. 각자가 다 다를 수 있어요. 태어난 날들이 다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것처럼 각자 상황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수능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성인으로서의 삶의 한 과정이야. 누군가는 진짜 100점이 필요하고 의대가 가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짜 나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좋아하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또는 아이들을 돌보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여행하는 게 좋아서 여행 쪽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삶의 방식에 대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지. 나는 나중에 이렇게 나만의 공간에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면서 여가도 좀 즐기면서 자기 개발도 하면서 이런 여러분들의 그 성인으로의 삶 생각했을 때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자, 수능이라는 건 진짜 10년 뒤 또는 15년 뒤, 20년 뒤 나한테, 미래의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남들과의 경쟁이라던가 상대적인 속도가 뭐가 중요해? 10년 뒤, 15년 뒤에 나한테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선물 주는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 이 며칠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쓸데없는데 길을 버리지 말자. 진짜 미래의 나한테 한마디 해주고 미래의 나한테 따뜻한 뭔가 선물을 주는 마음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씁시다. 이 시간 동안 내가 지금 세제시를 시작하든, 내가 아직 미친 개념을 보고 있든, 기출을 아직 못 끝냈든, 그게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후반, 40대 또는 30대 초반의 나를 한번 상상 한번 해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시간을 뭘 위해 쓰는 거다? 그냥 단순히 성인이 됐을 때 내가 가고 싶은 뭔가 삶의 방향성, 거기에 맞추고 집중을 하면 오히려 이게 남들과의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 자, 그래서 결론.
늦었다는 고민 앞으로는 하지 말자. 그동안 했던 건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랬던 거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내 소중한 이 에너지 쓸데없는데 기빨리고 있는 거야. 기빨리고 있는 거야. 자, 물을 담고 싶어요. 그러면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물이 빠지고 있는 어딘가 깨진 틈이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돼. 테이프로 붙이든 아니면 물병을 아예 교체해버리든 뭐 어떻게 손으로 막든 막는 게 우선이야. 물을 채우고 싶다면. 그러면 자, 이런 걱정, 불안은 지금 흘러나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새어나가고 있거든요. 막으세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것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결론. 자, 지금 최소 3등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 그래도 아직 3, 4개월 남았잖아요. 만약에 3등급이 목표라면 지금부터 개념 열심히 돌리시고요. 미친 기분 시작편 돌리세요. 그리고 나서 완성편에서 어려운 문제 풀지 마시고 좀 쉬운 문제들, 4점 초반 문제들 위주로 계속 공부하세요. 그리고 여력이 되면 엔티켓 시즌 1 그거 가지고 계속 반복하세요. 물론 엔티켓에서 뒤에 있는 문제도 안 풀릴 거야. 괜찮아요. 그럼 풀 수 있는 문제들까지 푸세요. 그렇게 해서 수능 때까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죠? 기출이 너무 어려워요. 사실 결론은 뭐냐면 오답률 80%, 90% 문제들을 계속 봐도 안 풀려요가 핵심이잖아요. 그럼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들인 거는 진짜 어려운 문제 딱 이전까지 풀 수 있는 실력이라서라는 당연한 말밖에 못 해드려요. 그러면 지금 며칠 안 남았잖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2라면 이거 별로 고민 아니야. 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충분히 많이 고통받으면서 저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와, 오답률 높은 문제들 안 보고 가려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보자니 한 문제당 막 1시간씩 걸려. 그래서 막 진이 빠져요. 그러면 자, 1회독 때 강의로 배우고 2회독 때 스스로 풀어도 괜찮냐고요? 네, 이게 정확히 정답이에요. 그래서 자, 미친 개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풀 라인에서 같은 고민들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풀리는 문제들은 풀려. 근데 안 풀리는 문제들은 정말 더럽게 안 풀려. 그리고 심지어 한 문제당 막 한두 시간씩 흐를 때도 있어. 근데 해결이 안 돼. 자, 이런 친구들 기억합시다. 그러면 지금 한두 시간을 고민할 수 있는 건 진짜 내가 약간 수학과 전공할 거고 지금 풀 수 있는 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수능 이상의 문제면 그래도 돼. 근데 우리 수능 준비하고 있잖아. 우리 다 같이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00분 동안 풀어내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시간 제한을 두세요. 그래서 한 10분, 진짜 맥스 15분. 그래서 타이머 꼭 둬. 타이머 여러분들 대부분 보면 우리 특히 N수하는 학생들 보면 순공시간 기록에 타이머를 많이 써요. 그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순공시간 그 누적시간 나는 그래도 공부하는 거 순공 기록하는 게 즐거워요. 그러면 하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의미 사실 없거든요. 진짜 생각해보면 이미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은 순공시간 이런 거 기록 안 해요. 안 해요. 네. 그래서 타이머를 진짜 쓰는 방법은 수학 문제 풀 때.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만났을 때 매번 누를 필요 없어. 그것도 에너지니까. 와, 딱 문제 읽었는데 와, 이거 내가 못 풀 것 같아. 바로 느껴지잖아. 몇 초 안에 판단되지. 그러면 그때 타이머 누르는 거야. 그래서 딱 10분 또는 15분 잡고 그 시간 되면 그냥 타이머 스탑 딱 누르고요. 그리고 별표 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럼 별표 계속 누적되면요. 다음날 푸세요. 다음날 풀면 안 풀리는데요? 또 별표 하세요. 그래서 별표 2개 정도 됐을 때 강의 보고 또는 해설지 보고 자, 그걸 문풀의 기본 태도로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수학 공부하다가 진이 덜 빠집니다. 자, 후반부 공부하실 때 수학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 후반부 갈수록 탐구의 시간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국어에 지금 여전히 불안한 상태야. 대부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후반부에 약간 수학은 시간 잡아먹는 귀신인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질문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문제 가지고 너무 진을 많이 빼요. 근데 그거는 정말 내가 수능 검수하러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수능 출제진 또는 검수진이라서 수능 검수하러 들어갔다? 그러면 한 문제당 막 2시간씩 검수하는 게 맞아. 근데 우리 수험생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는 거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분에서 15분 타이머 그 용도로 쓰세요. 알겠죠? 그리고 자, 혹시나 미친 개념이 아니더라도 문풀에서 많이 안 풀리면 별표 치고 1회독도 넘기세요. 그리고 강의 보면서 받아쓰기 하듯이 배우세요. 그리고 나면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금 어려운 건 수능 들어가서 못 푼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그 어려운 과정을 뚫어내는 그 고통이 뭐야? 성적을 올리는 과정이야. 그래서 지금부터의 성적을 올리는 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이렇게 지금 음료수 차 한 잔 들고 주스 한 잔 먹고 지금 선생님 보고 있는 제자들 옆에다 써요. 되게 힘들지만 고통스러워야지 좀 성장합니다. 지금 수능 후반부라서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제가 초반부라면 고통스럽게 공부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할 거야. 왜? 그러면 너무 빨리 지치니까. 근데 이제 슬슬 후반부거든. 그러면 고통스러워야지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좀 풀립니다. 대신에 그 고통이 진이 빠지는 고통이면 안 돼. 그래서 한 문제당 10분, 15분은 웬만해서 넘기지 말자. 오케이? 자, 오별표린 학생 모의고사 점수 진동폭 때문에 고민이다. 8484928872. 근데 이게 엄청 이 폭이 큰 걸까? 이거 생각보다 요 정도의 그 폭은 심지어 지금 아주 구모전이 있잖아요. 요 정도의 폭은 꽤 많이 봐요. 이게 뭐 엄청나게 특별하게 72점 받아서 이 학생 굉장히 지금 멘탈 붕괴 된 것 같은데 이 정도 대부분 다 그래. 대부분 다 그래. N수학원들 가보면 뭐 80점에서 90점 요동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모의고사 점수 폭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딱 그분들밖에 없어요. 평가원. 우리 평가원 아니거든요. 생각해보면 평가원의 이 그 원점수 컷 유지도 진짜 쉽지 않아. 그러니까 언론에서 어떨 때는 막 불수능이다, 뭐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막 뉴스에서 막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자, 평가원에서조차 같은 점수를 딱 등급대로 내기가 어려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건 각각의 평가원 시험이 아니라 매달 보는 시험이라던가 사설 모의고사들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설 모의고사들 간의 점수 격차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 그 당연한 점수 이 요동을 가지고 내가 뭐가 문제일까요? 막 충격을 받고 뭐 이런 거는 뭐 좀 의미가 없다. 대신에 약간 관찰자로 나 자신을 보는 건 필요하다. 관찰자로 나를 보는 게 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특히 그 이과 쪽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특히 어떤 실험이라던가 이런 데이터 정리하는 일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거야. 과를 어디 가든 간에. 그러면 보고서를 씁니다. 뭐 1회차 테스트, 1회차 실험에서 어땠고 2회차 실험에서 어땠고 그래서 이런 추이들을 보고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되고 지금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점수의 등락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노트 하나 사. 그래서 그 노트에서는 뭐 하냐면 관찰일지처럼 모의고사, 수학 모의고사, 뭐 선생님 모의고사, 뭐 다른 선생님 모의고사, 뭐 등등등등 여러 개를 풀게 된다면 자, 모의고사 이름이랑 회차를 쓰세요. 그리고 점수를 쓰세요. 그리고 틀린 것들을 왜 틀렸는지를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100분을 운영했던데 특이했던 것들, 내가 사실 중간에 잠깐 졸았다. 그리고 시계 봤더니 30분 남았다. 이런 모먼트들 있죠. 내가 검사한다고 다시 돌아가다가 내가 안 풀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걸 깜빡했다. 라던가 아니면 내가 수열 문제에서 갑자기 답이 다 풀렸다고 생각했는데 오지선다에 답이 없어서 거기에서 20분 쓰느라고 뒤에 선택 과목을 제대로 못 풀었다라던가 이런 보고서를 쓰세요. 그러면 이 점수 등락에 대해서 정신적인 충격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계속 분석해. 이게 분석지가 계속 쌓이면 어떨까? 내가 이럴 때 당황하는구나. 내가 이런 시험은 잘 보는구나. 내가 특히 이렇게 망칠 때 내가 어떤 상태구나 라는 걸 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모의고사 지금 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좀 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남아있는 시간 동안 모의고사 많이 풀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모의고사 관찰일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름이 예를 들어서 박우진이야. 그러면 박우진 모의고사 관찰일지 이런 거 해가지고 계속해서 써. 특히 내가 시험 못 봤을 때 왜 못 봤는지 중간에 진짜 내가 집중이 안 됐다. 앞에 친구가 갑자기 다리를 덜덜 떨더라. 앞에 친구가 비염이어가지고 계속 코 푸는데 나도 모르게 집중을 계속 못했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상세히 있어. 그거 수능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야지 내가 대비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론 모의고사의 이 등락폭은 누구나 다 그럼. 누가 진짜 일관되게 80점 후반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누가 90점대를 계속 유지할까?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모의고사 검수할 때도요, 검수하는 친구들, 이제 대학생 친구들 쭉 오면 이 친구들 점수대 보면서 저희가 난이도 조정하고 이런 작업들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거의 100점 맞는 친구가 있어. 의대 다니는 친구. 그 친구조차 점수의 폭이 꽤 있을 때가 있어. 그 친구는 거의 항상 모의고사가 100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직 뭔가 항상 모의고사에서 100점인 상태 아니잖아. 그러면 당연히 격차가 있고, 우리는 수능 때까지 뭐 한다? 모의고사 관찰일지. 만약에 이름이 이미지야. 그 이미지 모의고사 관찰일지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약간 그 제인 구달님이 치팬지를 이렇게 관찰하는 느낌으로 나를 관찰해. 나를 관찰해서 쓰세요. 그거 진짜 수능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컨디션 잘 봐. 알겠지? 못 봤을 때 내가 어떤 컨디션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문제에 무너지는지 꼭 기록하세요. 그거 도움 많이 됩니다. 자, 김별수 학생. 선택 과목이 확통, 안정 2등급이 목표. 2등급이 목표면 하사시까지는 괜찮을까요? 근데 확통 다 맞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NTK 시즌 1, 2를 더 볼 건지 하사시로 넘어갈 건지 고민하는 글들도 저희 자주 올라옵니다. NTK 하세요. NTK 반복하세요. 네, NTK 반복하세요. 저 하사시 하고 싶은데요. 사실 하고 싶다면 선생님이 막 이렇게 뜯어 말리면서 하지마 할 수는 없어. 근데 자, 생각 한번 해보시면 최근에 수능 자체가 막 엄청난 발상을 요하는 문제들은 몇 개 안 돼. 거의 없어요. 네. 그러면 사실 훈련에서 충분히 훈련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요즘 출제가 됩니다. 특히 확통 선택자잖아요. 미적의 난이도 좀 높아졌습니다. 근데 확통이랑 공통은 훈련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 그러면 지금 특히 안정적인 2등급의 목표라면 NTK 반복하세요. 특히 내가 틀리고 약한 유형들 완전히 거의 외워질 정도로 반복해도. 그러면 비슷한 유형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거의 약간 기계적으로 그냥 뭔가 이렇게 막 그 준비 단계나 어떤 그 문제에 진입하는 에너지 없이 쓱쓱 풀게 될 거야. 그래서 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NTK 반복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잠깐만 별표 당구장 이렇게 할게요. 근데 나는 그래도 하사시 도전해 보고 싶다. 전체 문제를 안 풀더라도 내가 풀 수 있는 만큼 그래도 좀 풀어보고 수능 가야지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는 학생들은 가세요. 대신에 뒤에 있는 문제도 좀 날리고 공통에서 1에서 한 4, 5번까지 그 다음에 선택에서 한두 문제 정도 해서 하루 사점 10개 말고 여러분들 방식으로 하루 사점 6개에서 7개 정도를 운영하시는 건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학생은 NTK 반복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백별표연 학생. 현 수능 3등급입니다. NTK 강좌 듣고 있는데 한강의 문풀과 강의 시간 합해서 3시간 살짝 넘길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문제 풀면 어느 정도 맞추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걱정입니다. 어느 정도 고민하고 강좌를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얘기를 좀 반복하게 되네요.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진입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지. 사람이 소모되면 얘들아 어딘가 갑자기 이상한 데서 터져. 그리고 공부할 때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갈리면 안 돼. 선생님, 뭐 수험생은 잠도 안 자고 코피 터져야 되고 막 진짜 밥 먹을 시간 없어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로 때우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뭐 열심히 그 에너지가 충분해서 그게 괜찮은 학생들은 그렇게 가세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정도의 에너지가 안 될 거야.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한 일주일만 달려도 어딘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할 거야. 잠 못 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NTK 한 회차에 3시간을 넘길 정도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이 빠지는지 아니 그래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을 때 건강하게 개운해 뿌듯해하고 넘어가면 그 3시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 3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 되게 힘들게 하고 있다면 조금 공부 방식을 바꾸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뭐 60분에서 70분 정도 NTK 추천합니다. 그러면 60분 정도 NTK 문제 풀고 나면 그러면 틀린 문제도 있죠. 그거 오답 처리하는 거 연이어서 하지 마세요. 다른 과목으로 가세요. 채점만 해놓고 다른 과목 가. 다른 과목 갔다가 자 어느 정도 좀 리프레시 하고 잠깐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렇게 머리도 다시 에너지도 좀 높이고 그 상태에서 다시 오답 처리해.
오답 처리하는데도 막 1시간, 2시간 쓰지 말고 딱 시간 정해. 한 40분? 그리고 나서 강의로 가셔서 강의에 또 필요한 문제를 본다던가 전문학 문제 푼다던가 요거 공부 자체에 좀 진이 빠지지 않게 다양한 변화구를 좀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뭔가 가끔 어떤 일을 할 때 또는 특히 우리는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할 때 얘들아 우리도 사람인지라 너무 갈려버리면 그날이 망해. 어떨 땐 너무 심하게 갈려버리면 하루 이틀이 그냥 망해. 진짜 심하게 갈리면 3, 4일, 일주일도 갈려. 경험해본 학생들 있을 수도 있는데요. 한번 진짜 터져버리면 막 3, 4일이 공부가 안 잡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생들 많이 보니까 특히 마지막에 갑자기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잠 안 자고 달리다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친구들 매해 봅니다. 매해 봐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손실이 커, 얘들아. 그래서 본인의 그 기운이라는 거, 에너지라는 거 잘 관리해야 되거든. 그래서 3시간이 좀 진이 빠지는 거면 아까 얘기한 대로 60분 끊어서 딱 문제 풀고 채점하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세요. 다른 과목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3, 40분 딱 오답 처리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력되면 강의 보세요. 이렇게 좀 분배해 가면서 하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후반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학생들이 다 달라요. 지금 3등급의 학생이 NTK 풀면서 하루에 3시간 쓰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 학생의 수능에서 목표가 3등급이면 잘 모르겠는데 3등급에서도 높은 3등급이라던가 2등급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3시간 쓰는 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네. 자, 이 6번째 고민은 제가 촬영 전에도 지금 한참을 고민하다가 지금 다시 썼어요. 지금 이름은 아예 가릴게요. 요 비슷한 학생들 좀 있을 거야. N수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상위권이 아니야. 삼수하는데 이번 6평에서 72점. 낮은 점수에 낙담했습니다. 이거 뭔가 바뀌어야 한다.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모 전까지 사전 기출과 인문 엔제를 끝내는 걸 목표로 세웠어요. 지금 제 목표의 미지쌤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지금에서야 완성편과 엔티켓을 하려고 합니다. 구모 전까지 미친 기분 완성편 3회독, 엔티켓 각 시즌들을 2회독, 가능하다면 3회독까지 하고 싶은데 제일 걱정스러운 마음은 지금까지도 못했는데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무리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목표는 2등급이고 미친 기분과 엔티켓으로 할 생각입니다. 구모 전까지는 미친 기분 완성편이랑 엔티켓만 제대로 하려고요. 이런 저의 계획 괜찮을까요? 수학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엉엉. 네.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7월 말입니다. 그러면 구모까지 한 달 정도 남았거든요. 한 달,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당장 시작한다 해도 한 달하고 한 주 정도의 시간들일 텐데 그 시간 동안 기출을 3과목을 아까 몇 회독이라고 얘기했죠? 3회독. 그 다음에 NTK 시즌 1, 2면 6건을 2회독한다? 그거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싶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요. 우리는 되게 가슴 아프지만 실패해. 너무 많이 벌려놓잖아? 우리 실패해. 이거 가슴 아프지만 수능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지금 마음 아픈 게 낫잖아.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완성도는 무조건 떨어져, 얘들아. 완성도가 떨어지면요. 계속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놓쳐요. 만약에 이만큼의 할 분량을 잡아놓으면 마음이 조급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풀고 빨리빨리 속도를 내요.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 친구 72점이라고 했죠. 목표가 2등급.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지금 내가 못 풀고 틀린 문제들을 수능에선 풀어야 하잖아. 그러면 내가 많은 거 벌려놔. 아까 얘기한 대로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풀 수 있는 문제들만 빨리 풀고요. 놓치는 문제들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놓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풀고 있는 거, 풀 수 있는 거 반복하는 것밖에 안 돼.
자, 여러분들 차분해집시다. 잘하려는 마음을 다스려야 해요. 많이 벌리면 다시 한번 제가 반복드립니다. 자, 특히 N수생들 꼭 기억하세요. 많이 벌리면 우리 실패해요. 어쩔 수 없어. 많이 벌리면 실패해. 선생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는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성적이 나오지 않고 지금 수능 공부를 반복하고 있는 장수생 친구들 하나의 컨텐츠를 완벽하게 끝내세요. 자, 이 친구는 지금 기출을 완성편 3권을 3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시즌 1, 2 6권을 3회독을 하고 뭐 가능하면 2회독을 하고 3회독을 하고 어차피 불가능해요. 구모 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NTK 시즌 1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시고 반복하세요. 반복하셔서 거기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 유형만 보면 자동으로 손이 움직이게끔 어떤 발문들을 보면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는지가 바로 자동으로 그냥 자판기처럼 나올 수 있도록 반복하세요. 그러면 성적 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많이 펼치잖아? 그러면 올해도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99%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의 20대는 너무 소중해요. 그리고 이 장수가 당사자들은 진짜 괴로워. 남들이야 네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라고 하지만 정말 이 책상에 앉아서 몇 년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모두 다 이만큼의 무한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목표 지향적으로 몇 년을 버텨오는 거잖아.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악순환이 시작이 돼요. 지치니까, 불안하니까 자꾸 소비해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고 자꾸 소비해요. 강의를 소비하고요. 책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하는 걸 내가 다 갖고 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요. 위안이 돼요. 내가 이걸 못 끝냈어도 다른 친구가 하는 그 교재를 내 책상에 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져요. 소비로 불안감은 소비합니다. 그러면 올해 망해요, 여러분. 자, 하나라도 완성하세요. 엔티켓 하고 싶어요? 기출하고 싶어요? 뭐 다 좋아요. 근데 어차피 지금 구모가 불안한 거면 지금 구모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엔티켓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만큼 가세요. 아시겠죠? 네.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뭔가 내성이 생겨버린 N수 학생들, 뭔가 나도 모르게 사실 굉장히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는 N수 학생들 꼭 기억하자. 내 불안감과 나의 이 압박감을 소비로 풀면 안 돼. 그럼 뭘로 풀어요? 한 권을 반복해서.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거의 내가 해설을 하고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책 자체가 많이 봐가지고 종이가 너덜너덜해지는 거 알지? 종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게 책이 약간 벌어지는 거 알지? 그런 것으로 불안감을 다스려야 해. 그래야지 성적 나와요. 그래서 이 친구 지금 마지막 멘트도 울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잘하고 싶은 마음을 좀 내려놔야 돼. 그래야지 더 잘하게 돼요. 그리고 자, 우리는 현실적으로 속도를 내는 순간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속도를 내는 순간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많이 벌릴수록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많이 벌리잖아? 그러면 올해 실패해. 하나라도 끝내. 하나라도 반복해. 하나라도 모든 문항들 다 빼지 말고 다 소화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럼 구모 잘 보고요. 수능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쨌건 저는 성적을 내는 게, 여러분들의 성적을 내는 게 저의 직업적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제 내면의 얘기는 얘들아, 지금 너무 스스로를 압박하면 되는 일도 안 돼. 그래서 좀 가볍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진짜 불안해서 이렇게 눈물이 나고 막 이것저것 소비하고 있는 만약에 그런 중위권 혹은 하위권의 N수생들 있다면 자, 하루에 딱 20분이라도 뛰어. 진짜 뛰어. 그래, 운동화 신고 그냥 뛰어. 예? 이거 교재 하나 덜 풀어도 괜찮아. 20분 뛰세요. 저 한 번도 안 뛰어봤는데요. 그러면 빠르게 걸으세요. 빠르게 걸어. 유튜브 보면서 하지 말고, 뭐 SNS 뒤지면서 틱톡 하면서 하지 말고, 그냥 음악도 없이 시계만 딱 차고 가. 그래서 동네 그냥, 운동장 갈 필요도 없어. 그냥 동네 그냥 막 엄청 빨리 땀나게 뛰어.
그리고 20분 뛰고 와서 찬물 샤워하세요. 그게 훨씬 더 성적 나와. 소비로 불안감 더 하지 마. 알겠지? 그리고 지금 불안해서 선생님 컨텐츠로 넘어오는 학생들도 꼭 생각하세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컨텐츠들 끝내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 물론 선생님 교재가 압도적으로 좋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소비하고 저것도 소비하는 걸로 또 이렇게 활용한다면 선생님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 자, 올해 고생한 친구들 결과 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20대 초반이 또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 시간을 견뎌왔고 지내왔고 그 시간의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그 20대가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웠는지 더 많이 경험해요. 진짜 20대는 헤맨 만큼이 그 본인의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너무 청춘의 아름다운 시간이거든. 40대 50대가 헤맨 만큼 땅이다 라고 말한 사람 별로 없어. 헤매는 만큼 쉽지 않아. 근데 20대는 가능해. 그만큼 진짜 여러분들 모험하고 경험해야 되는 좌충우돌하고 실패를 막 수집하고 그 실패에서 하나 탕 터지면서 그게 여러분들의 진짜 뭔가 행복으로 가고 이런 경험들 막 진짜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경험들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시기를 지금 몇 년째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불안할 겁니다. 소비로 그 감정들 위안받지 마세요. 하나 완성하세요. 그러면 진짜 성적 나와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자, 구모 불안한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 우리 저희 학습 상담 오셨을 때 너무 불안해요. 이렇게 감정 토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우리 지금 수험생이잖아. 그러면 방금 이 친구가 쓴 것처럼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저희가 공부 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괜찮지 않아, 이 계획 안 괜찮아 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걸 저희 연구실에서 또 답을 드릴 거예요. 지금 구모 너무 불안한 학생들 또는 구모 이후에 이 영상 봐서 수능이 너무 불안한 학생들 학습 상담 오실 때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을 그대로 저희한테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너무 가혹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라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이야. 여러분들이 책을 사든 강의를 사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우리의 제자들, 우리 선생님의 제자들 성적 나오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거든.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학생들, 그 불안함 책상 앞에서 우울함으로 그 다음에 뭔가 정신적으로 무기력함으로 빠지지 말고 타이핑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털어대세요. 현실적인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정신적으로 힘든 N수 학생들 휴대폰 내려놓고 시계만 딱 가지고 그냥 운동화 집에 하나 있잖아. 운동화 없으면 실내 신고 그냥 동네에 한 20분 땀 흘리세요. 그리고 진짜 찬물 샤워하세요. 그리고 다시 책상에 앉으세요. 그러면 진짜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진짜 미칠 것 같을 때 푹 자고 일어나면 또 괜찮아지고요. 진짜 너무 힘들 때 삼겹살 한번 딱 구워 먹으면 갑자기 힘나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감정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시간 지나고 나면 진짜 결과가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감정에 잡아먹히지 마세요. 알겠죠? 그리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학생도 선생님의 그 의견은 그래. 갈리면 어차피 망해. 그러니까 벌리지 말고 하나 완성하세요. 알겠죠? 우리가 흔히들 특히 수험생 다이어리에 보면 뭐 자신을 믿어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너를 믿는다는 게 뭐야? 대체 뭐야? 제가 생각하는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에 대한 이게 풀이말인 것 같아. 나의 고생과 노력은 결과가 알아줍니다. 라는 그 확신이 자신을 믿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스쳐간 분들, 제가 경험해 봤던 분들을 보시면 본인의 노고나 본인의 고생에 대해서 굉장히 남들한테 그걸 토로한다라던가 그 감정들을 계속해서 얘기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결과가 항상 안 좋았어. 뭐 예를 들면 나 너무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왜 이만큼 안 해?
라던가, 아, 나는 진짜 내가 제일 힘들게 일하는데, 라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표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과가 좋은 걸 못 봤어요. 항상 이렇게 뭔가를 성취해내는 사람들은 그냥 나무같이 그냥 묵묵하게 진짜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끝이 멋있어. 자, 수능 공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수능 공부도 그러한 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나를 어떻게 믿지? 뭐 내가 종교인가? 나를 믿는다는 게 대체 뭐지? 왜냐하면 아직도 저도 배워가고요. 아직도 항상 저도 제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뭘 믿는다는 거야. 근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지금 고생들이라던가 노력들이라던가 애쓰는 시간들 그 결과가 보장해 줄 거라고 믿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을 믿는 것 같아. 자, 여러분들도 지금의 이 시간들 결과가 보상해 줄 겁니다. 결과가 알아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만 아는 이 고생과 이 노력의 시간들, 그 증거들을 여러분만 잘 수집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그 믿음으로 지금의 이 불안감이나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 막 널뛰게 하는 이 감정들 좀 커트해 나가시면서 좀 잠재우시면서 남아있는 시간들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의 강의해야 되는데 중간에 좀 이렇게 들어와서 지금 보니까 한 40분 정도 시간을 썼네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이 영상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타임코드 밑에 이렇게 다 넣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필요한 한 명이 있다면 그 한 명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왔어요. 왜 상담에서 왜 그렇게 다들 자꾸 힘들어하니? 힘들어하니?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이 수능 공부가 뭐라고 그렇게 힘들어하니? 그래서 좀 건강하게 해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혹시나 또 같은 상담 얘기들 또 온다면 잠깐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어쩜 비슷한 얘기들, 뻔한 얘기들 했어, 얘들아. 근데 어쨌건 자기 자신 너무 가혹하게 다루지 마.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야. 건강하게 해내야지 결과는 나올 거야.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래저래 고민되는 부분들 학습 상담 오셨을 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저희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드립니다. 자, 다치지 않게 건강하게 수능 때까지 결과 냅시다.